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영상은요, 교과서 100쪽부터 시작합니다. 교과서 100쪽부터 시작하고요. 음, 배운 공책은요, 39쪽입니다. 배운 공책은 39쪽이에요. 예,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보시면요, 소단원의 제목이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을 어떻게 이룰까? 자, 그래서 이제 생각 열기도 보시면 물가, 고용 모두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이제 제목으로 사례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옛날 얘기예요. 우리나라 얘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쭉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림도 나와 있고 뭐 글도 나와 있는데 자, 뭐 결국엔 이거죠. 죽이 있는데 세 가지 죽이 있는데 죽 하나는 너무 뜨겁고 하나는 또 너무 차가워. 남은 하나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 미지근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먹기에 참 좋았다. 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결론에 해당되는 얘기가 마지막에 나와 있죠. 적당한 온도의 죽이 먹기 안성맞춤인 것처럼 중요한 얘기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죠. 경기가 적당해서 물가가 안정되고 실업률도 높지 않은 경제가 이상적이다. 즉, 여기 제목처럼 물가도 너무 그렇게 막 높지 않고 실업률도 당연히 실업률도 높지 않은 게 좋겠죠. 즉 물가와 고용 이 두 가지가 모두 안정이 돼 있는 이런 경제가 참 제일 좋은 경제인데 뭐 세상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여기서 묻고 있는 건 뭐예요? 물가가 1%더 오르는 경우와 실업률이 1%더 오르는 경우 어떤 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지 말하고 이유를 제시해보자. 사실 이거는 뭐예요? 정답이 없는 거죠. 예, 정답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어, 뭐 물가가 오르는 것이든 실업률이 오르는 것이든 뭐 둘 다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이건 뭐 개인의 생각에 따라 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어떻게 이제 경제적인 정책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현하느냐에 따라서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각자 생각들을 잘 해보시고요. 다만 지금 이 영상에서 이제 우리가 물가 그리고 이거 실업률, 실업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함께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물가 안정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여러 경제 주체들이 나와 있죠. 각 주체별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한번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배운 공책도 그렇고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일단 소비자는 과시소비. 과시소비가 뭐죠? 남에게 좀 이렇게 떠벌리기 위해서, 그죠? 남에게 좀 더 이렇게 말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러기 위해서 돈을 흥청망청 쓰는 합리적인 소비가 아닌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남 따라서 하는 소비, 이것도 합리적인 소비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교과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 태도를 지녀야 한다. 얘네 둘 다 합리적인 소비는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교과서에는 이것도 나와 있어요. 충동 구매하지 마라. 그죠? 충동 구매하지 마라. 신중하게 소비하라는 얘기죠. 또 소득 수준에 알맞은 소비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안 그러면 빚만 지게 되겠죠. 또 개인적으로 빚만 지는 거고 다 이제 물가도 치솟아 오릅니다. 또 상품 가격과 품질을 꼼꼼히 따져서 구매한다. 지금 여기 다 나와 있는 얘기가 결국엔 뭡니까? 흥청망청 소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함부로 소비 활동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그만큼 물가는 올라가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업은, 음, 기업은 끊임없이 혁신을 시도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 원가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상품 가격도 이렇게 치솟거나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 그 그림 뭐 이렇게 무슨 선글라스 같은 걸 끼고 연구원이 보호 안경 같은 거 끼고 뭐라고 써요? 신기술 개발은 뭐라고요?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기업도 결국엔 뭐예요? 끊임없이 기술 개발이라든가 뭐 혁신이라든가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원가 절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너무 물건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업의 담합 행위를 근절하라. 자기들끼리 짜고 가격 막 올리는 것 못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공정한 경쟁으로 상품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야, 뭐 딱 뭐 이 물건 가격 얼마로 해? 뭐 이렇게 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기업이 스스로 하게끔 유도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진짜 최고 가격제니 뭐 이런 걸 하면서 물건 가격을 이렇게 딱 물가를 조절할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가급적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자는 생산성의 기여분을 초과하는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교과서 이렇게 나와 있죠.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를 하지 마라. 자기가 회사에 말 그대로 기여한 만큼만 임금 인상 요구를 하는 건 정당한 거죠. 근데 그 이상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건 결국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근로자 임금을 너무 많이 올려주게 되면 그게 다 뭐가 어디로 연결이 돼요? 생산 비용이 올라가는 걸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임금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생산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물가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고용 안정을 위한 노력입니다. 고용 안정을 위한 노력.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실업률을 낮추는 거죠, 이거. 그죠? 자, 보겠습니다. 요것도 주체별로 달라요. 해야 될 일들이. 일단 근로자는 그쵸?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끊임없는 자기 개발 노력을 기울여서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 전문성. 그죠? 그래 말 그대로 본인의 능력과 경쟁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그죠? 그래야 기업이 그런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 얘기도 여기 비슷하게 써 있는 거예요. 경제 성장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기술과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자, 이건 근로자가 말 그대로 이제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 개발에 투자해서 신제품 개발을 지속하고 국외 시장을 개척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용이 늘어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새로운 시장이 개척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소비가 늘어나죠. 그럼 당연히 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그에 따라 생산도 늘어나겠죠. 그에 따라서 고용도 늘어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정부는 뭐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직업 훈련 기회를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기구를 확대해라. 그래서 여기 예로 나온 게 정보 부족으로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 희망자를 위한 고용 정보 센터를 확대해서 운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는 말 그대로 뭐예요? 요거. 그러니까 일자리는 사실 뭐 정부도 일자리를 당연히 만들 수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일자리들은 주로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일자리를 많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 이제 기업이 많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뭐예요? 정부는 그런 일자리에 대한 그 기회를 좀 확대시키고 직업 훈련 기회를 확대시키고 정보도 좀 많이 제공해주고 그래서 실업자가 새롭게 일자리를 더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도 뭐 지금 그런 어떤 워크넷이라는 그 홈페이지 사이트 그 화면도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는
취업 희망자를 위한 고용정보센터 같은 것들의 이제 하나입니다. 워크넷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이트예요. 예. 이런 식으로 고용 안정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이제 교과서 101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지금 거기 함께하는 창의 교실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뭐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을 위한 노력 그리고 뭐 신문 기사 2개 정도 나와 있고 뭐예요? 그 밑에 무슨 뭐 희한한 무슨 그림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좀 중요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자, 정부의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대응 공책에 있는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자, 첫 번째 재정 정책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통화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자, 재정 정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재정이 뭡니까, 결국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어, 세 정부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제 운영하는 나라의 살림입니다. 살림. 나라의 살림이에요. 세금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나라의 살림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재정 정책은요. 재정 지출과 세율로 조정한대요. 이걸로 일단 배운 공책 채우시면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재정 정책이라는 건 자,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무슨 말이에요? 재정 지출을 늘린다는 건 나라에서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많이 투입한다는 얘기예요. 경제를 위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혹은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재정 지출을. 그죠? 또는 조세 수입을 늘리거나 줄이는 정책.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세 수입을 늘린다는 건 세금 많이 걷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율을 올려서 세금을 많이 걷는다. 그러면 이거는 조세 수입을 줄인다는 건 세율을 낮춰서 말 그대로 세금을 예전보다 적게 걷는다는 얘기겠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통화 정책이라는 건 색깔을 좀 바꿔야겠네. 요걸로. 자, 통화량과 이자율로 조정한대요. 자, 이건 이제 주로 중앙은행인 말 그대로 정부가 이제 운영하는 은행이죠.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 이건 이자율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기준 금리를 높이거나 낮춰서 통화량을 더 많이 공급하거나 더 적게 공급하는 정책이다. 자, 구분을 일단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재정 정책은 뭐라고요? 말 그대로 재정, 지출, 그다음에 세율. 뭐 세금이라는 말과 거의 비슷하겠죠. 그다음에 통화 정책은 통화량, 이자율. 이걸로 뭔가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둘 다 결국 어쨌든 정부가 하는 게 맞습니다. 둘 다 정부가 하는 게 맞는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정 정책은 어떻게 실시하고 통화 정책은 어떻게 실시하는지.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정 정책이든 통화 정책이든 자, 요거 경제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경제 상황, 그러니까 경기 침체, 경기 과열. 하여튼 요런 상황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 일단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요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업률이 높고 물가는 낮아요.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그냥 소비도 별로 없고 그에 따라서 기업도 투자도 별로 안 하고 일자리도 별로 없고 전체적으로 다운된 상황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재정 정책 볼게요.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세율을 인하한다. 자,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아무래도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겠죠? 맞습니까? 소비가 확대되고 뭐예요? 그에 따라 뭐예요? 기업의 생산도 늘어날 겁니다. 세율을 인하한다는 거, 세금을 좀 덜 걷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즉,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로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그죠? 기업의 생산도 좀 늘어난다. 그죠? 그래서 뭐예요? 일자리도 좀 늘어난다. 이해되셨어요? 당연히 기업의 투자도 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건
고용이 좀 늘어난다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뭐예요? 전체적으로 경기가 이제 좋아지겠죠. 다시 말합니다. 재정 지출을 확대시키고 돈을 좀 많이 풀고 세금도 좀 덜 걷고 하면은 이런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좀 지우고. 그 다음에 통화정책은 통화량과 이자율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랑 지금 여기서 했던 거랑 똑같은 이제 효과를 보려면은 통화 발행량을 확대하고 이것도 그냥 말 그대로 시장에 돈을 많이 푼다는 얘기죠. 이자율도 인하한다. 이자율이 인하가 되면 뭐예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좀 저축을 하거나 좀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소비를 좀 더 많이 하겠죠. 이렇게 되면. 그죠? 그리고 기업도 투자를 좀 더 많이 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이 투자도 많이 하고 생산도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일자리도 늘어난다. 그러니까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이런 식으로 각각 실시하게 되면 다 이런 효과가 일어나서 경기가 좀 더 활성화된다는 거죠. 경제가 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운된 경기를 좀 더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확대 재정 정책 혹은 확대 금융 정책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뭐예요? 확대 재정 정책은 다 지우려니까 힘드네. 확대 재정 정책은 요거죠. 요게 확대 재정 정책이고 확대 금융 정책은 요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과열됐을 때는 정반대죠. 정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뒤집혀요. 실업률은 낮아. 이건 좋은데 물가가 너무 높아.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정 지출을 축소시키고 세율을 인상한다. 통화 발행량 축소시키고 이자율 높인다. 이렇게 되면 공통적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합니까? 일단 시장에 예전보다 돈이 좀 더 적게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비도 좀 줄어들고, 그죠? 대신 사람들은 이걸 더 많이 하겠지. 저축을 좀 더 많이 하겠죠. 여기에서는 소비가 좀 더 늘어나는 대신에 저축은 좀 줄어들겠지. 그죠? 왜 저축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그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더 저축을 많이 하게 되겠죠. 대신 소비는 줄어들어요. 음, 소비는 줄어듭니다. 왜?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그죠? 시중에 돈도 많이 안 풀리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예전보다 아까 여기서 나온 것처럼 생산 활동도 조금 위축되겠죠. 예전에 비해서는 미안합니다. 고용도 조금은 좀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실업률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런 거에 따라서 어쨌든 요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거겠죠. 경기가 과열됐으니까. 자, 이거를 긴축 재정 정책, 긴축 금융 정책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요건 이해로 연결되고 요거는 이해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조금 더 요거까지 볼까요? 자, 그래서 아까 두 마리 토끼 얘기를 내가 잠깐 했었는데 자, 정부 경제 정책의 한계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건 쉽지 않아.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경기 침체로 인해서 확대 경제 정책을 하면 그래요. 실업률은 낮아지지만 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경기 과열로 인해서 긴축 경제 정책을 하면 그래요. 물가는 좀 낮아지겠지만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실업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가와 실업을 모두 동시에 잡는 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경제의 두 마리 토끼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세상에 쉬운 일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교과서 101쪽에 있는 거 한번 다 같이 볼게요.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을 위한 노력 함께 보겠습니다. 실제 신문 기사를 가지고 한번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경기 부양 위해서 정부 지출을 확대했다. 이거 지금 재정 정책이네요. 그죠? 자,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길어져서 심각하다. 그래서 정부는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정부 지출을 대폭 늘렸다. 확대 재정 정책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고속도로, 항만, 댐 등을 건설하고 일종의 이제 사회 간접 자본 같은 거네요. 그죠? 그다음에 세금도 덜 걷기로 했다.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늘리고 그다음에 뭐예요? 세금을 덜 걷는다는 건 세율을 인하했다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금이 줄어서 가계가 소비를 늘린다.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비가 늘어나고 덩달아 기업의 생산이 증가하고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좀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한국은행 얘기가 나왔네. 금리 전격 인하. 자, 요거는 뭐라고 그랬죠? 금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자율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교과서에도 그 얘기 나오죠. 금리는 이자율이라고도 한다. 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했대. 그럼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경제 성장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이것도 뭐예요? 결국에는 경기 침체 상황이란 얘기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한다고 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잘 보세요. 가계는 저축을 줄이고 뭘 늘려? 소비를 늘린다. 좀 전에 얘랑 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왜? 금리가 인하됐다는 건 뭐예요? 은행에 돈 넣어놔봤자 별로 나한테 이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은행에 굳이 사람들이 예전만큼 돈을 많이 넣지 않겠죠.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은 투자를 더 많이 하겠죠. 왜?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니까 그에 따라 기업도 덩달아 투자 많이 하겠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 생산이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좀 전에 여기 왼쪽 기사와 비슷한 맥락으로 가는 겁니다. 다만 얘는 이거죠. 금융정책이죠. 그죠? 혹은 아까 말했던 통화정책입니다. 그죠?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결국 뭐죠?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통화 발행량을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요거 잘 보세요. 위에 신문 기사 읽고 그림의 빈칸에 적절한 단어를 써보자. 요거 잘 보세요. 고용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 요거 잘 보세요.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쭉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도식화해서 한번 보는 겁니다. 고용 안정.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용 안정. 일단 이 말부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고용을 안정시킨다.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거랑 전혀 다른 개념이죠. 고용을 안정시킨다는 건 실업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실업률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실업률을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자리를 늘려야 돼요. 일자리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자리 늘리려면 경기를 일으켜 세워야지. 그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정부 지출을 증가시킨다. 또는 세금을 줄인다. 이거 다 뭡니까? 이거 다 뭐예요? 무슨 정책? 재정 정책. 그죠? 그 중에서 재정 정책 중에서도 우리가 배운 거 뭐? 확대 재정 정책. 그죠? 자, 그다음에 금리를 인하했어요. 금리를 인하했어요. 이거 뭡니까? 통화 정책이죠. 통화 정책. 혹은 금융 정책. 확대 금융 혹은 정책. 음, 음. 자, 어쨌든 확대 재정 정책이든 확대 금융 정책이든 자, 이런 식으로 정부 지출을 증가 혹은 세금을 감소시켰어. 또 뭐예요? 이거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시켰어. 그러면 뭐예요? 일단 이런 효과가 생긴다. 소비와 기업, 그러니까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증가한다. 그로 인해서 기업의 생산이 증가한다. 그로 인해서 기업은 투자도 늘리고 일자리도 늘린다. 고용이 창출된다. 그래서 고용이 안정된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소득이 증가한다.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또 소비가 늘어난다. 다시 여기로 또 가는 거죠. 일종의 선순환을 노리는 거죠. 그죠? 선순환을 노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 반대의 경우도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긴 지금 고용 안정을 위해서 지금 이런 정책들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고용 안정이 아니라 뭐 이 자리에 고용이란 말 대신 뭐가 들어가면 음, 물가라는 말이 들어가면 완전히 상황이 다르겠죠.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을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다 뒤집힐 겁니다. 그죠? 그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모든 별로 뭐 아래 경제 문제 중에 하나 선택해서 정부, 기업, 근로자가 해야 할 노력이 무엇인지 토론하고 보고서를 작성해보자. 뭐 보고서 말이 쉽죠. 자, 지금 경제 문제 1, 2 물가가 올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두 번째 일자리가 줄어들어 실업자가 많아지고 있다. 자, 그러면 요걸 해결하려면 뭐 해야 돼? 물가를 안정시켜야죠. 요건 지금 실업 문제가 심각해. 아까 좀 전에 봤던 고용 안정을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요 사례에 나온 아니 그러니까 이 예시로 나온 여기서는 뭐를 선택한 거예요? 요거를 선택했네. 요거 첫 번째 문제를 선택했네요. 물가 불안, 물가 상승. 그죠? 물가가 지금 너무 치솟았어. 물가를 잡아야겠지. 그래서 경제 목표는 뭐예요? 이 문제가 있으니 목표는 물가 안정. 물가 안정.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들입니다.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연구 개발을 지원한다. 그다음에 기업은 생산성을 올리고 신기술 도입, 연구 개발.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물건 가격들이 조금 너무 치솟거나 그런 걸 좀 막을 수 있겠지. 근로자나 소비자는 요건 이제 주로 근로자가 할 일들이고, 그죠? 그래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는 거죠. 요건 합리적 소비는 소비자들이 할 일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해야 될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제 낯선 말들이 좀 많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특히나 이제 뭐예요? 지금 특히 요 내용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도 있고 이거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말들 좀 잘 이해를 해보시고, 그죠? 잘 이해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자기 걸로 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지금 우리 이런 사례들도 여러분들이 다 제대로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